가기선은 증시각도기. 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기 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투자자 여러분, 동의마을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간이 이제 1월 달 들어와서 정말 버라이어티하게 갑니다. 미국 상원, 조지아주 상원 선거 결과가 발표되었고, 일종의 이슈의 발산 과정이 나타났던 오늘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이슈가 발산되면서 과연 향후에는 어떻게 될까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는 하루였고, 또 역시나 향후의 금융시장의 추세적 방향성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이 오늘 보여진 하루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증시각도기 TV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각도기 TV 시작하겠습니다. 네, 시장이 굉장히 좋아지는데요. 공부를 꾸준히 많이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이 조금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정도를 하셔야 기초가 되시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귀에 듣기 좋은 것만 하시면 안 되고, 입에 써도 몸에 좋은 것들을 하셔야 합니다. 저희 증시각도기 TV는 아마도 양약고고, 입에 쓴 좋은 약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방송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고요. 그 다음에 필요하신 분들은 책을 많이 읽어야 돼요. 실전과 책이 같이 가야 돼요. 그러니까 공부와 실전이 같이 가야 되고, 저희도 끊임없이 공부해요. 그리고 사실 투자자들은요, 이쪽에서 성과를 내는 투자자는 머리가 24시간 투자를 향해 돌아요.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24시간 돌리지 않아도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공부하셔야 되는데요. 저희 educast.com의 증시각도기 잃지 않는 쉬운 투자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으니까 기초를 세우는데, 중급자들은 들어가실 필요 없고 기초를 세우는 데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미국 시장 살펴보시면 아주 재밌어요. 이번 1월 달 내내 너무너무 재밌는데, 일단 첫 번째, 조지아주 선거가 민주당 하나는 거의 확정되었고, 하나도 98% 개표 상황인데 조금 근소한 차이로 앞서서 끝나진 않았지만 거의 유력하다라는 보도가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자,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될까요? 이 일종의 발산이에요. 이렇게 될 수도 있다 했는데, 어제 전조가 상당히 나타났는데, 어제 전조로서 어제 오후장 한국 마감하면서 미국 금리 이상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1% 넘어서 이게 10년물 금리가 1% 넘다니, 이러면 민주당 쪽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금융시장 동향은. 근데 지금 마무리되는 국면에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자, 빅테크 기업들 하락. 독점 규제 가능성이 높아졌죠. 민주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고 있는, 완벽한 장악은 아니지만 거의 장악이죠. 네. 동률이니까 상원, 거기다 부통령이 캐스팅 보트를 지니.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빅테크들은 독점 규제에 대한 우려감으로 하락했습니다. 반대로 중소업종이 포진된 러셀 2000은 상당히 큰 폭의 지수 상승을 나타내었고요. 그 다음에 전통주들이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특별히 은행주들이 굉장히 큰 폭의 강세를 나타내는 모습 보였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포인트, 채권. 제일 큰 거는 채권이었습니다. 채권 시장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채권 시장은 대대적인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폭 약세를 나타내면서 지난 3월 폭락, 증시 폭락이 있을 때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폭락 사태가 있으면서 금리를 급격하게 내렸을 때 그 즈음으로 금리가 회귀했습니다. 즉 10년물 금리가 1%를 돌파하는 그런 흐름으로 3월 이후에 처음 나타난 현상이 발생을 했고요. 자, 그럼 달러는 어떻게 됐을까요? 달러는 제가 오늘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슈의 발산이에요. 이전에 약세였는데 이미 이렇게 나타나니까 달러 약세는 큰 폭으로 나타나진 않았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미 상당폭 반영됐으니까. 오히려 지금 중국과의 관계에서는 또 다른 이슈가 불거지면서 중국 위안화는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왜냐하면 뉴욕 증권거래소가 3대 중국의 통신회사의 상장을 철회시키겠다는 걸 철회했던 걸 또 철회했어요. 철회 했는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상장을 철회하기로.
이렇게 됐고, 그 다음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기업이 개발한 모바일 앱 어플리케이션 8개와 거래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알리페이, 위챗페이 이런 것들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일은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시위를 했습니다. 어디서? 의회 의사당에. 그런데 그냥 한 게 아니고 난입했습니다. 미국에서는 경찰권이 굉장히 강한 나라에서 이런 일 좀처럼 보기 힘든데요. 진짜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미국 사람들 모르겠어요. 백인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미국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 제가 현장 가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미국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존재가 누구냐면 경찰들이에요. 그래서 야 미국은 거의 경찰 국가네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무섭더라고요. 무서워하는 모습이 무섭더라고요. 저런 세상이 도래하는 게 마음 편할까? 우리나라는 그 정도가 아니게 아니라 그걸 보고 한국을 보니까 그분들이 좀 불쌍하다고 느껴질 정도로 미국 사람들 굉장히 경찰을 무서워하더라고요. 그런데 난입을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죠? 총에 맞았어요, 누가. 그래서 중태에 빠진 상태라고 합니다. 무서운 나라예요. 그냥 총 쏴버려. 네, 어쨌든 잠깐. 그래서 어쨌든 이런 흐름들이 나타났다는 점이 오늘 시장의 주요한 포인트고, 또 하나 기억해야 될 부분은 연전 의사록이 공개되고 있는데 많은 위원들이 테이퍼링에 대한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자, 드디어 나옵니다. 자, 드디어 나와요. 테이퍼링. 자, 테이퍼링 연필 깎는 거 같은 거지. 살살 깎아내는 거. 즉 여기서 초보자분들, 이제 주린이 분들을 위해 설명드리면 테이퍼링, 옛날 진짜 한참 얘기했던 건데, 테이퍼링은 뭐냐? 지금 매달 연준이 시장에 얼마씩 돈을 공급하고 있나요? 연준이 국채 800억 달러 사고, 그 다음에 모기지금리 400억 달러. 거꾸로인가? 400억, 800억. 어쨌든. 그래서 1200억 달러의 채권을 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공급하는 거죠. 연준이 그걸 사주면 달러를 지불하고 채권을 사주는 거니까 달러가 연준 밖으로 나가는 거니까 시중에는 돈이 공급되는 거죠. 달러가. 그러니까 이런 공급을 해주는데 이 양을 줄일 것이라는 거예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주식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돈인데 돈의 양이 어떻게 흘러가는 거냐는데, 연준은 돈을 쥐고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달러를 밖으로 꺼내주니까 시중에 돈이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산시장에 돈이 많아지니까 자산시장이 상승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금리를 내리는 거는 큰 거시적인 환경들을 바꿔주는 거고요. 근데 돈을 내는 건 직접 시장에 현물을 뿌리는 거, 현금을 뿌려주는 행동이죠. 2008년 리먼 사태 이후로 너무나도 상황들이 어려워졌고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비전통적인 방법, 보통 정통적인 방법은 뭐냐면 금리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로도 안 되니까 그냥 돈을 갖다 뿌려, 이런 비전통적인 방법으로 했는데 이걸 걷어들이는 걸 뭐라고? 테이퍼링. 아침에 사실 근데 이런 거 해야 되는 건가요? 댓글로 한번 얘기해주세요. 이런 얘기를 해야 하나요? 사실은 이런 얘기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이런 얘기 안 하고 그냥 넘어가면 좋겠는데, 새로 오신 분들이 많고 경제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게 이제 범위가 넓다 보니까, 저희는 금융권에 있는 분들이 많이 듣는 채널이에요. 그래서 이건 이미 다 알고 있어서 이거를 얘기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댓글로 살짝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건 넘어가도 되는 건지 얘기를 해야 되는 건지. 어찌되었건 다시. 그래서 이 테이퍼링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중요한 건 뭐냐면, 테이퍼링 한다고 시장이 빠질까요? 그럼 테이퍼링 할까요? 저는 안 할 거라고 봐요. 시장이 빠져가지고 시장이 무너지고 경제가 어려우면 테이퍼링 안 할 겁니다. 근데 테이퍼링은 마냥 안 할 수는 없죠. 너무 과열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돈을 좀 빼면서 과열을 시켜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마솥의 밑에 아궁이에 불이 나서 불이 너무 약한 것 같아서 계속 마른 장작을 넣은 거예요. 마른 장작, 그 불이 너무 세죠? 그러면 온도를 막 구들장 다 타버리지. 그 가마솥도 그냥 벌겋게 익어버리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빼는 거예요. 땔감들을 빼는 거야. 이거를 뭐라고? 아니면 또는 이렇게 막 계속 넣었는데 이제 천천히 계속 넣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막 띠용띠용 하고 넣던 거를 띠용 하고 이렇게 넣는 걸 테이퍼링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또 불이 약해지면 어떻게 또 띠용 이렇게 넣죠, 당연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러니까 핵심 뭐냐면 연준이
어떻게 핸들링 할 것이냐, 컨트롤 할 것이냐, 조절하면서 낼 것이냐가 하나의 핵심 상황이고, 또 하나 테이퍼링을 했을 때 시장이 안 흔들리냐 하는 게 또 하나의 중요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테이퍼링을 했는데 시장이 가게 되면 그걸 일종의 우리가 뭐라 강세장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장세가 도래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될 것인지가 관심이고, 요거를 확인하면서 테이퍼링을 할 거예요, 연준은.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다라는 건데, 다시 한번 이제 돌아가서 오늘 그 미국 증시에서 보시면 러셀 2000이 무려, 이거 맞아? 이게 써놓고도 믿어지질 않는데 3.87% 상승했어요. 어마무시하게 상승했고, 다우는 1.44% 상승했고, S&P는 0.57% 상승을 했습니다. 반면에 나스닥은 어떻게 됐을까요? 네,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에 대한 그 고민들이 나스닥을 빠뜨렸습니다. 0.61. 그리고 막판에 앞서 말씀드렸던 시위대의 의회 난입, 이것으로 인해서 추가로 더 빠졌고요. 0.61% 빠졌어요. 자, 그럼 어떤 기술주들이 빠졌을까요? 네, 뻔합니다. 빅 5들이 빠졌어요. 애플이 무려 3.37% 빠졌고요. 아마존이 2.49%, 마이크로소프트가 2.59%, 알파벳이 0.99%, 페이스북이 2.83%, 다 알파벳을 제외하고는 2% 이상, 애플은 무려 3%대나 상당히 큰 폭의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스닥이 0.61%밖에 안 빠졌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다른 종목들은 많이 올랐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러셀 2000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잘한 종목들은 상당히 많이 올랐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 부분이 미국 시장의 상당히 특징적인데, 이 부분들을 계속 어떻게 가는지는 우리가 잘 관찰해야 될 것 같고요. 한해성이냐, 한번 일회성으로 반영되고 끝나는 것이냐, 아니면 계속 눌릴 것이냐인데,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민주당이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이거를 2021년에 바로 독점 규제 치고 막 눌러버리고 이렇게 하기는 쉽진 않을 거고, 뭔가 간을 상당히 볼 겁니다. 간을 보면서 결정을 할 것이다 라는 거 충분히 생각되는 대목이지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반면에 은행주들이 난리가 났어요. 웰스파고가 7.08%나 올랐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6.25% 올랐습니다. 그 다음 뱅크자 달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오르는데, 그 중에서도 자이언스 뱅코프 11.24%나 올랐습니다. 그리고 전통주들인 제너럴 일릭 5.48% 올랐고, 대본 에너지 5.53, 포드 2.20, 메이시스 9.83% 오르면서 전통주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서 한국 시장에서 읽어야 되는 포인트는 뭐냐? 한국의 지금 대표주들은 빅5와 상당히 연관이 있죠. 디지털 디바이스의 핵심 코어를 만드는 회사들이 한국의 그 주요 상위 종목들이에요. 2차 전지, 그 다음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런 것들이 다 상위 진영에 포진됐잖아요. 바이오를 제외하고는, 그다음 바이오 자동차 정도를 제외하고는 그런 것들이 상위권에 포진되어 있는데, 이게 다 빅5하고 연결되어 있는 기업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건 아시겠죠? 네. 그런 상황이라서 한국 시장을 그런 걸로 읽으면 어떻게 되나? 별로지. 그런데 오늘 보셨다시피 일종의 서브 시장 또는 신흥국 같은 시장 또는 중소형 세그먼트, 이런 식으로 한국 시장을 읽어내면 어떻게 되나? 한국 시장은 러셀 2000처럼 될 수도 있죠. 예. 달러 보유 투자자들이 한국을 그렇게 여긴다면 그런 쪽으로 더 방향성이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한국 시장에서 과연 어떤 식으로 반영이 될 것인지. 근데 한국 시장 지금 워낙 수급이 세가지고 어떤 식으로든지 좋게 반응할 가능성이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빅테크 크게 빠지면서 주가가 상당히 나스닥이 많이 빠질 거라고 예상했고, 선물 시장에서 거의 2% 빠져서 장전에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었는데, 이런 정도로 됐다는 건 뭐냐면 뭐든 좋게 해석하는 성향이 있다라는 거죠. 미국 시장 그렇게 됐고 한국 시장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같이 한번 한국 시장까지 관전 포인트로 굉장히 재미난 포인트가 되겠다라고 볼 수 있고, 10년물 금리가 1% 돌파를 했습니다. 약 90bp 정도, 거의 11bp, 10bp 정도 금리가 올랐습니다. 3월 이후 처음 나타난 현상이고요. 30년물도 11bp나 올랐습니다. 10년물과 2년물, 장단기 금리차를 얘기하는데, 장단기 금리차도 90bp까지, 0.9%까지 확대가 되어지는
그런 양상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전문가들 논평도 되게 재밌어요. 지금 옛날에는 일드 커브 컨트롤이라 그래가지고 장기 금리를 찍어 눌러주는 얘기를 도대체 안 하냐 막 이러면서 뭐 1% 넘어가면 뭐 난리가 날 것처럼 얘기하더니, 이제 전문가들 얘기가 현재 상황 봐가지고는 1.3까지도 오를 수 있는데 뭐 그 정도면 끝이 아닐까 뭐 이런 얘기하고, 또 어떤 사람은 2%는 넘지 않을 거야 뭐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2%. 야, 제가 몇 달 전만 해도 2%면 그건 헬이지, 헬. 근데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채권 전문가들 입장에서. 즉 무슨 말이냐? 이거를 또 한 번, 이 전문가들의 해석을 또 한 번 해석해 보면, 시장의 그 컨센서스라고 하죠. 시장의 생각 모음들이 금리가 올라가는 수밖에 없구나, 이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네.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건 뭐예요? 네. 민주당이 됐으니까 최소한 뭐 또 1조 달러 또 풀지 뭐,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 지금 시장 분위기가 그렇게 되고 있다는 거, 그거 포인트를 아는 게 중요하고, 자, 채권은 계속 말씀드렸지만 저희 증시각도 TV에서 미국 채권은 위험자산이다 라는 게 여실히 드러나는 것이죠. 채권 갖고 있으신 분들 아주 난처한 상황에 지금 빠지고 있는 것이죠. 지금도 끝나지 않은 것 같다라는 게 일단 저 개인적인 뇌피셜입니다. 금리 상승, 채권의 위험자산 성향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물론 저는 주식자산이 위험자산이라고 느껴지는 그 시점의 다음 대안은 전 채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주식을 하다가 채권으로 밸런싱을 바꿔주는 것, 포트폴리오 변경을 하는 것들은 나중에 결국 필요한 작업이 될 거예요. 자산 운용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주식이 어느 정도 꾹꾹 다 찼다고 생각하면 그 다음으로 저는 채권으로 넘어갈 생각, 현금과 채권으로 넘어갈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 채권 시장이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위험한 시장이다. 특별히 미국 채권은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더 위험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드디어 브레이크 이븐 레이트는 2%를 돌파하면서 확실하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2% 계속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하나 재미난 뉴스. 미국의 하이힐드 금리가 이머징 마켓의 국채 금리보다 금리가 낮아졌습니다. 이게 2018년 11월 이후 처음 나타난 현상이라고 라피키님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거 굉장히 의미가 있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뭐냐면 미국의 위험이 상당히 사라졌다. 사실은 여러분 지난 3월 달에 대공황 온다, 또 대공황 온다라고 했을 때 그 트리거가 뭐였어요? 그 트리거가 미국의 그 부실 기업들, 그러니까 일종의 하이힐드 기업들이죠. 하이힐드 기업들의 금리가 미친 듯이 치솟았어요. 에너지 관련 기업들은 금리가 22%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얘네들은 이제 다 도산한다 그랬잖아요. 아니 세상에 요즘 세상에 22% 금리 주고 1억 빌려와서 2,200만 원 이자 주고 살아남을 기업이 어디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그건 걔네들 다 도산한, 연쇄 도산 이제 이루어진다라고 해서, 야, 그러면 기업발 대공황 온다 막 이런 얘기, 그것 때문에 이제 3월 달에 그렇게 추가 폭락을 했던 거죠. 그것까지 아니었으면 이렇게까지 안 빠졌었어요, 3월 달에. 근데 그거 빠지면서 정말 위험했었던 상황이었고, 그걸 연준이 막아주면서 회복이 되었었죠. 시간 다 갔네. 시간 다 갔어. 네. ADP 전미 고용 보고서에 따르면 12월 민간 부분 고용은 12만 3천 명으로 12만 3천 명 감소했습니다. 안 좋은 거죠. 네. 예, 봉쇄 조치가 이루어지니까 안 좋은 거예요. 자,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금값은 세게 달렸기 때문에 1.73% 떨어졌습니다. 1921달러고요. WTI는 50달러 다시 돌파했습니다. 1.2% 올랐고요. 네, 구리값은 8,000달러 이상에서 계속 놀고 있어요. 8,075. 자, 오늘 달러 약세가 시현되지 않았습니다만 전반적인 분위기는 달러 약세의 기조 속에서 가고 있는 것이고요. 자, 올해 가장 중요한 것, 상반기, 하반기까지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 인플레이션. 또 하나 중요한 건 뭐? 달러 약세. 자, 이 부분이 어떻게 가는지에 따라서 전 세계 금융 동향이 바뀔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네, 목요일이야 벌써? 네, 목요일 정치각도의 TV 아침 미국 시장 정리는 여기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또 말할 기회가 있겠죠.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